근데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돼가지고 증상이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중국이랑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이 조금 그 스타트 발단이 되게 묘해요. 아니면 중국 이슈가 오늘 우리나라에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아마 미국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가 지금 다 시위입니다. 상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 우한도 그렇고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시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시진핑 아웃을 외쳐요. 요거는 솔직히 예상 못했던 부분이지. 왜냐면은 저는 이게 좀 많이 좀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대피를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 이렇게 그 시위가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잖아. 많이들 잡혀가는데 신장 위구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하이 장난 아니에요. 상하이, 우한, 그 다음에 충칭 이런데, 우리가 좀 들어본 이런데 지금 시위가 장난 아니거든요. 미국 보고서도 시진핑이 고맙다. 시진핑이 상상 이상으로 경제를 잘 못한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혹은 뭐 회색 쿠플소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블랙스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가가 박살난다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사태에 있어가지고 진짜 중국이 이것 때문에 시위가 확산되면 진짜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고 봐야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이 지금까지 3기라는 이 부분을 건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을 외치고 있단 말이야. 요거만 말씀드립시다. 지금 보시면은 공산당 물러나라 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중국 내에서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천안문 사태 이후로 이게 없었어. 있어봤자 우리가 신장자치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디냐, 그 도르마무, 티벳이나 아니면은 신장 위구르나 이런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곳에서는, 그쵸, 이 동네는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또 이런 동네에 대해 가지고 외신 기자들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치구 시위가 지금 아니에요. 어디? 본토 시위야. 지금 우리가 어디라 그러냐? 스타트는 신장에서 나온 게 맞거든요. 지금 스타트 자체는 신장에 있는 아파트 화재 사건입니다. 근데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 동네는 신장인데 상하이에 우르무치 거리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르무치 거리에서 지금 난리 치고 있거든. 지금 제가 요걸 잠깐 보여드리면은, 나 진짜 이거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데, 지금 우르무치라고 하는 여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르무치라는 그 아파트 그 동네 거긴 신장이지만, 지금 밑에 쭉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상하이에 있는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 거리명이거든. 요거 뗐어 지금. 떼서 버렸어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이러겠냐고.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걸 지금 버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버려놨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모이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아싸 얘들이 이걸로 무서워한다 그러면서 갖다 붙이고 있잖아 지금. 하여튼 요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 그러면은, 중국은 SNS의 검열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거는 웨이보 이런 거지. 근데 여기에서 과연 사람들이 웨이보만 쓸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쓰잖아. 그러면은 요런 데에서, 혹은 뭐 다른 이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른 어플이나 다른 이런 채팅 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요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도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웨이보에서 지워졌던 모든 정보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텔레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위의 구호라든지 아니면은 시위의 방식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검열돼 가지고 이미 없어졌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또다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호재냐 악재냐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호재가 되는 건 이거죠. 방역해제. 이건 호재가 맞아. 근데 저는 이걸 더 악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핑과 공에 대해서 아웃을 외치고 있거든요. 시위가 여기서 더 확산이 되고 시위가 여기서 더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호재인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얘들이 시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성을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공장이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아니지 2020년도에 남아공에서 난리 났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LG 공장 털렸다라는 얘기 들었죠. 제2유천항문. 그죠? 우리 LG 공장 털렸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들으셨을 텐데, 그때 컨트롤이 됐냐 안 됐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지.
지금 잠깐만 이건 확인 안 하고 왔는데 오늘 바로 확인해 봅시다. 천안문 사태가 언제냐? 지금 천안문 사태가 지금 89년이고요. 예, 89년 6월 4일입니다. 그럼 89년 6월 4일에 주가를 한번 볼까? 89년 6월 4일에 주가 잠깐만 과연 89년의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 갑자기 걱정되네. 잠깐만. 89년으로 갑니다. 시간 여행을 떠납시다. 89년 6월. 뭐야? 주가 잘 갔네? 주가에는 영향이 없나? 잠깐만. 주가에는 영향이 없나? 장을 봐야지. 아, 국장도 보자고? 코스피도 나올라나? 근데 코스피도 그때 오픈 안 돼 있었는데. 자, 국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도 다시 돌아갑시다. 예. 89년 나와있냐? 데이터 없냐? 데이터 없음. 예. 우리나라는 데이터 없음. 자, 제가 미국 지수를 지금 꺼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요때인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근데 이거를 20세기와 21세기로 비교를 하셔야죠. 솔직히 요때는 그 전에 미리 한번 박살나고 올라왔거든. 그죠? 87년도 이럴 때. 우리가 블랙먼데이 이머니 이렇게 좀 금융 이벤트가 많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그냥 뭐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만 가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 셧다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재고가 박살났지. 그래서 재고를 확보하려고 완전 물류난이 나면서 그러면서 HMM이 흠슬라를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그 시위가 격화된다 혹은 뭐 물류나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저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악재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블랙스완이니 아니면은 뭐 회색 코뿔소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거 시위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저는 솔직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다 던질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주말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중국 내에서 시위를 하는구나, 이번에는 시위가 좀 독특하네였는데, 칭화대가 시위에 딱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잠깐만, 칭화대에서 시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희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은 1당이지만 3파의 되게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독재는 독재야. 한 당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쭉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물갈이가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1당 1파로 바꿨잖아. 누가? 핑3기에서. 근데 지금 칭화대를 다시 한번 소환해보면은 칭화대는 공청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칭화대니까 다 공천당이다 이건 아닌데, 공산당 청년이잖아. 자, 이게 지금 그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청년 머시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요것에 이거 맞나?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가 엘리트 집단입니다. 엘리트 집단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엘리트 집단이 지금 벼슬길이 막혔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지? 지금 시진핑 집권 내에서는 못 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어차피 중국은 공산당 사회예요. 그리고는 이 공산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목표를 향해 가지고 정부가 밀어주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인민들이 이끌고 가는 이런 느낌인데, 정부가 이끌고 인민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느낌인데, 야, 여기서 내 자리가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시진핑이 끝난다 그래서 없어질까? 아니지. 그럼 제2의 제3의 핑이 나오겠지. 계속 이렇게 이 지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시위 자체가 이거거든요. 말 그대로 시진핑이 물러나라, 우리는 황제가 필요 없다. 지금 말 그대로 시진핑을 본인도 황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칭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짜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핑3기가 세계 속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그냥 세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월드컵에 겁나게 돈을 때려부었거든. 월드컵에 돈을 겁나 때려부었고, 중국 사람들도 축구를 좋아해. 소림축구 보시면은 소림축구가 아직도 매출 보시면은 장난 아니야. 그런데 지금 월드컵에 뭐예요? 다들 마스크가 없지. 이것 때문에 멘탈이 붕괴가 됐다라는 거거든. 약간 가뜩이나 지금 2년 3년째 지금 집 밖에 나오지 말라, 코로나 한 명 나오면 내 집 근처에 코로나 나왔다 해서 집 밖에 나오지 말라 어쩌라저쩌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그지 이러면서 맨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그걸 보면서 맨날 지난 2, 3년 동안 2020년 이후로 중국 내부에서는 계속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해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확진자는 얼마 없다. 그러니까 슬슬 지금 중국의 코로나의 실체가 밝혀지는 거죠. 요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해외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제로 코로나를 끝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해외가 정상화되는 이 과정은 중국이 이 북한이지,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됐잖아. 그리고는 해외여행도 요것도 안 되거든.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중국인들 해외여행 오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지. 지금 돌아다녀 보면은 동남아 분들 겁나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잠실 그 롯데월드가 바로 앞에, 롯데타워 저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면은 동남아 분들이 겁나 많아요, 요즘에. 동남아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분들이 꽤나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일본 분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동남아가 갈 때마다 동남아가 겁나 많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니 해외에 대한 직접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접촉도 안 되고 있고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해외가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시위하는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 해외 뭐 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스마트폰 촬영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 뺏어간다는 거야. 다 잡아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우리가 이상한 거다라는 이런 의견이 퍼지고 있다가,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드디어 월드컵이 폭발을 시킨 거지. 우리는 왜 축구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어이씨, 야 중국 왜 이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번 그 시위 자체가 좀 더 격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유럽이 중국 전국권으로 증시가 떨어지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은 이미 비싸. 지금 다우인덱스 보시면은 요거잖아, 요거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핑계 중에 하나야. 독일 닥스 보시면은 주봉이에요. 이게 맞아 지금? 이게 맞아 지금? 떨어질만 하니까 핑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거의 다 왔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하나 하락의 이유가 터지면 떨어질 건데, 그럼 여기서 하락 이유가 없으면 버티겠지. 심리가 좋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사서 버틸 거야. 그런데 하락의 이유가 큰 게 하나 땅 터지면 떨어질 건데, 야 지금 그 중국의 이런 그 이벤트는 떨어질 만한 충분한 소재 재료 이유가 된다 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봤을 때 닥스 기준으로 14,500에서 여기 밑에면은 12,000입니다. 2,500 빠져요. 2,500이면 이게 거의 15% 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락폭이. 그래서 적어도 이제 22평까지는 뭐 떨어진다라고 보더라도 22평이 지금 13,400입니다. 이게 지금 1000포인트 7%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 정도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그냥 요 수준에서 알았어. 축구는 앞으로 우리가 더 그 투자를 하고 자유는 이제는 그 코로나 풀어드릴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남아있어요? 핑3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뭐 중국의 이 사태가 이번 주 내로 뭐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이란도 계속 시위 중인데, 시위라는 게 처음에는 보통 평화 시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겪었는데, 평화 시위가 되다가 여기서 희생자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오래 우리나라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 6.10이라든지 민주화운동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도 말 그대로 지금 몇백 명이 희생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소요 사태가 끝나지 아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버마라고 하는 것도 지금 소요 사태가 여전히, 그러니까 내전이지, 거기는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이걸 어떻게 아직까지는 희생자라는 이런 단어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과연 이 시위가 잡히냐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 그러면은, 저는 정저우 공장에서 이걸 좀 봤거든. 정저우 공장 관련돼가지고 뭐 코로나 뭐 담을 넘었니 어쩌니 이러고는 그거 관련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폭력 쓰고 이랬을 때 과연 이게 해결이 되냐라는 거지. 그리고는 탱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뭐 무력 진압이라는 부분 혹은 지금 뭐 이렇게 무력을 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탱크를 동원하고 이랬을 때, 솔직히 천안문 사태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 참가했던 군인들은 정말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정보의 유통 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예전과 같은 그러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호도지, 말도 안 되는 왜곡이야, 그런 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탱크를 동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이렇게 시민군을 향해 쏴라 그랬을 때 못 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쏴? 지금은 모든 게 실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사람은 진짜 간첩이고 저 사람은 진짜 나쁘고 저기 있는 세력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이러면은 통했단 말이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보 공유가 빠르기 때문에 좀 그래요. 본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동원하면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천안문 사태 때도 지금 중국이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뭐 중국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베이징이야. 여기 있는 애들 불렀어.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거리냐? 한국이 대충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한국의 몇 배 되는 거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해. 왜? 광둥어랑 그 북경어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통하겠냐라는 거지. 옛날에는 통했어요. 왜냐면 군대 이렇게 가가지고 야 저기 지금 대만 놈들이 국민당 놈들이 이러면서. 근데 과연 지금 이게 통하냐라는 거지. 지금 시대에. 러시아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났을 때 러시아 그 군인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훈련인 줄 알았다. 여기가 우크라이나인 줄 몰랐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그죠? 막 이렇게 막 항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그러고는 오히려 서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는 뭐 합니까? 차출하는데 그 차출하는 대상이 누구야?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정보 유통 속도에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과연 중국에서 이게 이번에 자행될 수 있는가? 용병이요. 용병. 시진핑한테 그치 시진핑한테 돈 받은 용병이면은 가능하긴 하지. 근데 이게 인구수가 13억입니다. 물론 13억 중에서 한 번 13만 명? 130만 명? 많아봤자 1400만 명? 요 정도가 시위를 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우리가 저 새는 나쁜 새다. 그때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중화민족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잘 뭉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수백만 명 갈아버리는 게 그냥 된다 주변국이 하는 거 보면 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주변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홍콩도 마찬가지, 티벳도 마찬가지, 신장도 마찬가지. 걔들은 남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거스르는 남이라고. 근데 칭화대는 북경대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제가 칭화대 북경대 라고 했을 때 와 여기는 좀 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예, 이런 거는 올려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다라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크게 문제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발 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잠깐 발 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저는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지금 요 정도 마이너스면은 마시면 안 되니까 다 집어 던질까라고 고민 진짜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집어 던지면 올해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미장은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저는 대학교에서도 이게 좀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점. 제가 아침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성이라는 게 그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은 저항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국가마다의 그 역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경험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열사 혹은 어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맨날 대학생들이잖아. 우리나라도 대학생이 희생이 되고는 요걸로 저 젊은이가 뭔가 분신을 했다 희생을 당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촉발된단 말이야. 이게 그 시발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이 국가마다 분명히 다 다를 수 있어. 중국은 어딘데? 중국도 이거 마찬가지로 대학생이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요 상황이 나왔을 때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냐라는 거지. 요게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이지 않나. 요 상황을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위 자체가 그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잡아가는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잡아간다 그러면 그건 언론에 노출이 안 될 겁니다. 근데 혹시나 뭔가 이게 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둘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땅크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우리 땅크맨 아저씨 있잖아. 이 땅크맨 아저씨, 이 아저씨 분명히 또 나올 수 있거든. 탱크맨. 이 아저씨는 그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요 상황이 예전에는 그때는 중국 내에 있는 소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다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게 됐을 거란 말이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는 SNS가 있냐 스마트폰도 없었어. 인터넷이 있기는 왜 뭐가 있었어. 이때는 TV 하나 안 틀어주면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천안문 내에서 아니면 그 베이징에서 많이 있었던 일로 그냥 끝났다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중국도 이런 거 못하지. 왜? 이러면은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지 않나.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히 뭐 중국이랑 또 이렇게 많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니까 민감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은 들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신용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국 문제도 있지만 해외 언론이 가만 안 둔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국제 제재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신장 때문에 인권 그랬는데 어휴 그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스무스한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았다. 코로나 풀어줄게. 방역 해제하고 너네들 그냥 프리하게 다시 그냥 경제생활 하자. 여기서 다시 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지금 백신을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속 이게 물백신이잖아. 물백신 논란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도 스스로를 못 믿거든. 그럼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패스하고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다음 코스는 이거잖아. 사망자가 늘어나. 이거는 민심 안 건드려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야 그래서 풀어준다고 해결이 되냐라는 거지. 이게 풀어준다고 해결이 돼? 풀어줘도 해결이 안 돼. 왜? 민심을 건들면은, 민심을 조지면은 이것도 또 핑삼기잖아.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갖다 주고 뭘 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뭔가 투자 아이디어는 될 수 있는데 중국 내에서 막 이렇게 사망자가 너무 늘어나고 이러면은 막 그 뭐냐 뭐 백큐 뭐 백신 치료제 타이레놀 다 올라가겠지. 이 자체 면역 수준이 그동안 너무 방역을 빡세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집단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번진다 싶으면 막고 번진다 싶으면 막았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이게 대충 중국 그림 다시 한번 그리자. 대충 어이. 자, 중국입니다. 여기 뭐예요? 사막이지. 여기 뭐예요? 초원이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밀림입니다. 여기는 그 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도 그냥 초원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잘 없어. 몽골에서부터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은 뭐 없고요. 강이니까. 여기다 바다고. 밀림 동남아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여기도 그냥 넘어오기 되게 힘들어. 오다가 죽어. 히말라야를 힘들죠. 사막을 건너 힘들어 이것도.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국경선 자체가, 이 형성돼 있는 이 국경선 자체가 자연에 의해서 막혀 있는 곳들을 본인들이 국경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신장이 됐든 위구르가 됐든 아니면은 티벳이 됐든 요런 부분을 독립시키거나 뺏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다 평지야. 여기는 평평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신장이 이렇게 그 독립했다라고 하면은, 신장에 미국기지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러니까.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중국은 솔직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접촉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동안. 그럼 이렇게 외부 접촉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을 보고 해외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서 풀어준다. 그럼 면역이 갑자기 올라와? 갑자기 생겨? 없지. 바이러스의 노출 자체가 안 됐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60%가 알았어. 60%가 아팠어. 그러니까 코로나에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요, 백신을 맞고 좀 위생 상태가 좋은 그런 국가들 기준으로, 위생 상태가 좋은입니다. 그런 국가들 기준으로 전 국민의 60%에서 70% 정도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이게 무증상이든 증상이든 없든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가 감염이 되고 난 뒤에 집단 면역 형성이 되더라. 본인이 코로나를 앓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아픈 경험이 있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증상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한테 대입을 해보면은 중국은 면역도 지금 생성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요. 어차피 이건 핵상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항원항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농촌도 많고 여기는 위생도 안 좋아.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생기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블럭 쳐가지고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명절이 몇 번 있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거 아닌가, 명절에 못 가게 했어요. 이동 막았잖아. 기업에서도 안 가면은 보너스 준다 그러고. 중국은 돈 준다 그러면 안 가.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자가 면역 뭐 이렇게 집에 계세요, 그 뭐 일주일 뒤에 검사하면은, 이게 아니에요. 중국은 3일에 한 번씩인가? 3일마다 검사를 시켜. 그러니 3일마다 검사 기록이 없으면은 출입이 안 돼. 3일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방역을 빡세게 했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3일마다 검사를 해요. PCR 검사를. 그리고는 여기서 확진이 되잖아. 그럼 집 못 나와. 그 3일마다 검사를 안 하잖아. 아무데도 못 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야, 여기는 공산당이 이래서 무서워. 그리고는 뭐 아파트에서 누구 나오잖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코를 쑤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렸다 그러면 다 그냥,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은 다 그냥 집에 잡아놓고 안 걸려도 매일 코를 쑤신다니까. 이래서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서방 세계에서도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진짜 푼다 그러면은 사망자가 얼마? 60만 이상. 60만이면은 적어 보이지.
여기에 알파로 따라붙는 중증 환자는 300만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300만 명? 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병원에 다 눕혀? 그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풀어서 해결되면 되지. 풀어서 해결되면 그럼 풀면 돼. 근데 풀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뭐 중국이 병원이 뭐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아직도 상하이, 베이징, 홍콩, 마카오 이런 데는 뭐 좋지. 아니면 우한, 아니면 저 충칭 이런 데는 아직까지 이런 데는 뭐 병원 있고 대학병원 있고 좋아.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서 여기 있는 그 이름 모를 도시에 가시면은 한의원이 있어. 한의원이. 한의원이 아직도 그 침 놓는다니까. 아직도 그 약탕기 다려 먹는다니까. 이 부분을 저는 약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좀 우려스러운 자리다, 혹은 내년 연말까지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중간에 하나 조진다라고 했을 때, 그치, 부채 위기가 리스크가 터지면서 조질 수도 있겠지만 이 포인트가 좀 더 확산되면은 이거 크게 조지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저는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지금 주가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다시 목이 잘라놓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또 스토리 빡세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중국의 현 상황, 이거 매우 심각스.